미술과 저작권, 차시명, 저작권의 개념.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대해 살펴보며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누군가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 미술작품을 만들어냈다면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생기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권리 발생을 위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저작자가 곧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작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그 저작물을 창작해내는 과정에서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냈다면 그러한 저작물은 공동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 모두가 공동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공동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작자 모두가 공동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되 합의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 저작물처럼 보이지만 공동 저작물과는 조금 다른 결합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합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동 저작물과 달리 각각의 저작물이 합쳐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은 각자 기여한 부분을 하나로 합쳐야만 온전한 형태의 저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지만, 결합 저작물은 각자 이바지한 부분만으로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 이용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작권의 행사에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권자 한 사람이 저작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결합 저작물의 경우에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작곡가의 악곡과 B 작사가의 가사가 합쳐진 노래 한 곡은 결합 저작물이기 때문에 A 작곡가와 B 작사가는 각자 자신이 창작한 악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A 작가와 B 작가가 각각 머리와 몸을 작업해서 완성시킨 하나의 조각상은 공동 저작물이기 때문에 A 작가와 B 작가는 합의에 의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7개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3개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등의 처분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저작물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을 이루는 권리 중에서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 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예명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름도 표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제3자의 변경이나 삭제 등으로 저작물이 손상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달리 상속이나 양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권리 중에서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제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로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송신이란 불특정 일반인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진열이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배포권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타인이 함부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시장에 유통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권리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 최초 판매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다 읽은 후 개인이나 중고 서점에 되팔더라도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여권이란 저작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여권은 다른 권리들과 다르게 그냥 저작물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대여라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자가 대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권의 대상은 왜 모든 저작물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DVD와 같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비치해놓고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대여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여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대여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대여권 신설 후 영세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만화나 소설, 잡지, 비디오나 DVD 같은 것들은 대여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한데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권리 전부를 양도하거나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 A는 B에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권리 양도와 관련하여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하게 되면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원 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여부는 특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소유권. 미술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될 텐데 저작자는 자신의 미술작품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저작권도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소유권은 눈에 보이는 유형물에 대한 권리임에 반해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소유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저작권은 법이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까지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저작물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술작품의 창작자인 A 작가가 B에게 자신의 작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B는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일 뿐 저작권은 여전히 A 작가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미술작품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물론 소유권자로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다거나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작품을 거주지로 옮겨간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자가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작품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는데 저작권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하게 될 경우 저작권자의 전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미술작품의 원본을 가진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해 전시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자의 전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미술작품의 원본을 구입하여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마음대로 전시를 할 수 없고 전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소유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미술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저작권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